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는 교양 있는 일상 대화를 위한 외래어 10개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초록 색깔, 빨간 색깔,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요. 실루엣까지 10개 단어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한번 싹 한번 보세요. 아마 들어보신 것들도 있으실 거고 들어봤지만 정확한 쓰임새를 모르시는 것도 있을 거고 아예 모르시는 것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내 교양을 아니면 내 그냥 상식을 조금 쌓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고 재밌게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요거 그냥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덧 안 들리던 단어 막 들리고 안 쓰던 말을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다음 장 가서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알고리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커요. 네, 요게 요새 유튜브 요새 많이 하시면서 댓글에 보면 알고리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영어로는요 algorithm이에요. 우리 약간 algorithm, 비듬할 때의 듬처럼 algorithm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뭐 쓸 일은 없겠지만 algorithm. 그러니까 우리나라 알고리즘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라고 써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기사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틱톡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추천 알고리즘 빼고 매각을 추진한답니다. 네, 틱톡이라고 10대들이 많이 쓰는 앱이 있어요. 유튜브 같이 영상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짧은 영상이에요. 그 녀석이 코로나 기간 중에 미국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틱톡을 깔고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틱톡을 미국 회사에다가 팔아 넘길 건데 이때 틱톡에서 추천 알고리즘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추천하는 영상들이 밑에 막 뜨잖아요. 그죠? 그 추천을 해주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알고리즘의 초기 형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까요? 이상형 찾기. 자, 우리 이상형 찾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20대 여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20대 여성이 20대 여성을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20대 남성도 좋습니다. 이상형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1번. 나이는 나보다 몇 살 많은 게 좋을까 해서 동갑도 괜찮다. 몇 살 많아야 된다. 선택합니다. 동갑도 괜찮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외모는 어때야 되는지 또 내려오면 그 사람의 직업과 학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등등등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 요런 A타입의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죠. 이 사람의 이상형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짜져 있는 그것을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 또 뭐냐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때 유튜브는 여러분들을 분석합니다. 네,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주로 어떤 분야인지,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주로 어떤 분야인지,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법한 건 뭔지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유튜브에 오래 머무르시면서 유튜브를 이용하시도록 유튜브가 엄청나게 분석을 해요. 네, 그 분석해서 여러분께 다음 영상들 자꾸 보고 싶으면 자기 전에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 자야지 하는데 이건 안 보고 잘 수 없지. 이런 영상들이 자꾸 내 눈에 보이면서 유튜브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렇게 추천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이 틱톡 마찬가지고요. 추천 알고리즘. 자, 또 밑에 볼까요? 얼마 전에 뉴스 가지고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눈에 처음 딱 보이는 뉴스를 클릭할 확률이 높잖아요. 거기 어떤 뉴스를 띄우냐 가지고 막 얘기 많았죠. 뉴스 배열 알고리즘 논란이 있었다. 이건 역시도 알고리즘이에요. 어떤 특정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뉴스를 노출할지. 그죠? 엄마보다 나를 잘 안다는 알고리즘. 나에게 정말 득일까? 요런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리즘 저 좀 무서워요. 내가 관심 가질 법한 걸 먼저 계속 보여주니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는 이제 좋은 쪽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들을 때 자동차 운전할 때 노래를 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노래는 그냥 넘겨버리고 마음에 드는 노래 끝까지 듣다 보면 점점 제가 노래는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고 외국곡 할 것 없이 제가 마음에 드는 제가 좋아할 법한 음악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건 좀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음악은 괜찮지만 유튜브라든지 제가 쇼핑을 한다든지 무언가 할 때마다 너무 나를 잘 아는 것 같고 또 내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섬뜩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고마워요. 왜냐면 여러분 저랑 어떻게 만나셨냐면 이 알고리즘이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여기서 혹시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제 채널 보시는 중에 10% 정도는 검색을 해서 직접 들어오시고요. 나머지 90%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맺어준, 유튜브 알고리즘이 중매해줘서 여러분이랑 제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가 저희들을 매칭해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밑에다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써놨는데 그냥 밑에 줄만 보고 넘어갈게요. 요새 젊은이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줬다라는 댓글을 많이 남깁니다. 막 몇 년 전에 올라온 동영상인데 한 번도 궁금해보지 않은 동영상 막 몇백만 뷰 나온 거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pilot이라는 단어예요. 파일럿 어디서 들어보셨죠? 파일럿 우리가 비행기를 운전하는 뭐 기장, 부기장 이런 비행사 내지는 비행기 조종사들을 파일럿이라고 가장 많이 쓰는데요. 그건 이제 1차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기장 보면 저 사람 뭐라고 하면 돼요? 파일럿이다 하시면 돼요. 그쵸? 네 꿈은 뭐야? 제 꿈은 파일럿이에요 하면 민간 여객기던 아니면 전투기던 비행기를 몰려고 하는 친구가 꿈을 파일럿이라고 하는구나 알아두셔도 되고요. 사실 이 파일럿 같은 경우는요. 제가 도선사라고도 써놨는데 오늘도 방송을 너무 목청껏 하고 있네요. 도선사라고도 써놨는데 어떤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 도선사가 그 배 이렇게 뭐죠? 배 파킹, 배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분들 도선사죠? 아닌가요? 아닌가? 배를 타고 갈 때 길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도선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배 이렇게 입항할 때 항구에 밑에 보면 돌도 많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요런 길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하시는 분들이 도선사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길을 안내해주고 무언가 대장이 돼서 앞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파일럿이라고 하고요. 일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기사는 아니네요. 파일럿이 되기 위한 방법 뭐죠? 우리나라에서 통칭하는 이 파일럿은 그냥 다 비행기 모는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Catch Me If You Can 이라고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이거 영화 제목이고요. 재밌어요. 네, 제가 요거를 봤던 걸 까먹고 얼마 전에 한 번 더 봤는데 더 봐도 재밌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고 그 미국 역사상 가장 사기꾼한테 위대하다고 해도 되나? 사기를 좀 스케일이 크게 잘 친 사람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17살인가? 고등학생 때, 제일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 그 당시엔 파일럿이었대요. 한참 오래 전에. 네. 그래서 그 파일럿이라고 본인이 속이고 파일럿 옷도 막 맞추고 그래서 전 세계를 막 공짜로 파일럿 대우를 받으면서 여행을 했고, 뭐 나중엔 변호사로, 의사로, 뭐 위조 지폐를 만들면서 사기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Catch me, catch 잡다요. 나를 잡아봐, if가 만약이거든요. You can, 당신이 can, 할 수 있다면. 나를 잡아봐,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이었고 거기서 첫 직업이 파일럿이었어요. 그 밑에 보면요. 추석에 파일럿으로 어떤 걸 특별 편성한답니다. 이 말이 추석이 곧 앞두고 있잖아요. 추석 때 되면 늘 나와요. 우리가 방송사에서 PD들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죠. 근데 이게 잘 될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흔히 해보는 게 파일럿 편성입니다. 네, 파일럿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추석 때라든지 설날 때 요거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정규 편성합니다. 아니면 어떤 시간에 뭐 2주나 3주 정도만 잡아서 테스트 해보는 걸 파일럿 편성 탭 내지는 파일럿 방송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실 게 어떤 회사, 요거 그냥 테슬라였던 것 같은데 오토파일럿 이름값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오토파일럿 뭐냐면 우리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거 있습니다. 네,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띡 찍으면 걔가 알아서 그냥 잠자고 있으면 돼요. 영화 보고 있으시면 됩니다. 걔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안내해서 막 그래서 주차까지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거 잘하는 회사가 있죠. 근데 이게 뭐 이름값 못한다라고 누군가 평가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비행기를 운전하고 배를 주차시키고 자동차 자율주행을 시키고 또 그쵸? 방송 프로그램에서 먼저 해보는 것. 그죠? 이 방송 프로그램이 잘 되면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일럿은요,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 내지는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했을 때 길을 안내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파일럿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거 뭐 할 때, 내지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운전해서 갈 때, 야, 파일럿이 잘 해야지. 파일럿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지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파일럿은 조종사, 2차적으로는 길을 안내하는 누군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pride라는 단어, 한국말로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프라이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자동차입니다. 예전에 티코보다 조금 더 큰 자동차로 프라이드가 유명했었고 지금은요. 그 아래줄 보시면 제가 all new pride라고 적어놨습니다. all new 하면 all, A-L-L 모든 게 new, 새로운 pride라고 해서 요새 팔리는 건 all new pride더라고요.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고 이 pride 뜻 자체가 원래는요. 자부심, 긍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를 탈 때 너는 이 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말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야, 나는 내가 그 대학교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가 강해 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프라이드가 진짜 세더라. 그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야, 너는 좀 네가 이룬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있어. 다 자부심, 자긍심과 같은 자랑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또 볼게요. 어디에 왔으니 프라이드를 갖도록 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동기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어디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계 기업인데 전 세계에서 마케팅, 그러니까 생활용품 파는 회사인데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회사로 알려졌고 거기에 마케터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케터가 취직하고 나서 그 상사가 문자를 보냈대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마케팅 잘하는 마케팅 사관 학교에 온 걸 환영한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자긍심과 자부심, 즉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높아졌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드가 강하다, 약하다,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와 같이 쓸 수 있는 말도 밑에 있어요. 야, 걔는 약간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아. 그쵸? 자부심, 자긍심이 있는 것 같아. 젊은 친구들 참 많이 쓰는 말이고요. 여러분 스스로 프라이드가 있으십니까? 자긍심, 자부심이요? 네, 저는 친절한 대학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어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언젠가 어차피 잘해지겠죠. 근데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프라이드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충분히 프라이드 가지셔도 될 일인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만 더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제가 밑에다 후라이드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후라이드 뭡니까? 후라이드 치킨,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네, 그런 건데요. 이 후라이드는 이 pride랑 좀 달라요. 우리 pride 한번 안 따라해봤네요. 이거 영어로 쓸 때도 많이 씁니다. 자긍심, 자부심, pride 한번 따라해볼까요? pride, pride. 좋아요. 그 밑에 있는 후라이드 치킨 할 때 후라이드는요, fried예요. fried. 다르죠. P 발음은 프라이드고요. 밑에 있는 fried는요, fried 해서 F 발음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쓸 때는 이 fried를요,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 fried는요, 튀겨진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원래는요, fry인데요, fry. 우리 프렌치 후라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French, 프랑스식의 fry, 튀긴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fried는요, 그냥 튀겨진.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 튀겨진 튀김입니다. 그래서 fried랑 fried 뜻이 완전히 다르죠. 네,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consult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consulting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누가 누구를 컨설팅 해준대. 영어로는요, consulting이에요. consulting. 한번 따라해볼까요? consulting, consulting. 네, 좋아요. consulting, certing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밑에 뜻 보면은 전문가가 고객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컨설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지? 밑에 기사 한번 볼게요. 1:1 맞춤 홈 스타일링 컨설팅을 어떤 회사에서 선보였다고 합니다. 요새 홈 스타일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홈 스타일링이 그냥 집을 스타일 있게 꾸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아파트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냈잖아요. 근데 요새는 아파트가 좀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사항들이 있어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옵션이라는 걸 고를 수가 있어서 아파트도 나름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리모델링도 참 많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홈 스타일링이고요. 홈 스타일링 컨설팅을 한다는 건 건축업자가 실제로 지어지는 거 말고 그 전에 저는요 집을 약간 세련되고 모던하게 꾸미고 싶어요. 얘기하면 고객님 세련되고 모던한 게 요새는 요런 게 인기 있고요. 뭐 사진 보여주면서 요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해서 상담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끝나면 건설업자한테 넘어가겠죠.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넘어가시겠죠. 그 밑에는요 스타트업 컨설팅 투자를 지원한답니다. 스타트업은요 신생 기업이에요. 도전하는 그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스타트업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 상담해주는 게 바로 스타트업 컨설팅이 되겠고 세무 컨설팅, 대입 컨설팅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무 컨설팅은 뭘까요? 네, 우리 그냥 회사 다녀서 근로소득 갖고 계신 분들은요 뭐 이런 거 하실 필요도 없죠. 그냥 주는 돈 받으면 돼요. 세금을 떼니까. 근데 개인 사업자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5월 달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려면 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걸 상담해 주는 게 세무 컨설팅, 대입 컨설팅은요. 요새는 대학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졌대요. 예전에는 그냥 수능만 딱 보고 아니면 학력고사 보고 그냥 그 점수로 갔어요. 근데 저 때는 뭐였습니까? 그 수시모집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 좋으면 뭐 그냥 갔어요. 그땐 컨설팅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입학사정관제라고 해서 약간 미국처럼 자기소개서도 쓰고 내가 그동안 활동했던 거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가면서부터 대입 컨설팅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대학교 들어가려면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도 쓰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상담해주는 게 바로 대입 컨설팅이다. 이 컨설팅이라는 단어는요, concert라고 해서 누군가를 상의하다라는 단어 뒤에다 ing만 붙인 거고요. 그 뒤에 ant 붙여서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사람을 컨설팅해서 상담해주는 사람을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컨설팅 회사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컨설팅 회사에서 보통 어떤 일 하냐면 회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알려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이 실패한 컨설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때 여러분 LG 휴대폰, LG 사이언 있잖아요. 많이 쓰셨었죠. 네, LG 휴대폰이 제 기억으로는 삼성 휴대폰보다 더 잘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콜릿 폰이나. 근데 그때 LG에 계셨던 분이 되게 마케팅이나 컨설팅 되게 좋아하셨던 거기 위에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 맡겨서 우리 앞으로 핸드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마트폰도 나오는데 했더니 뭐 이거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전에 듣기로는 스마트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LG가 잘하고 계신 요걸 하세요라고 했고 삼성은 스마트폰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LG 스마트폰 좀 늦게 시작했다가 지금 핸드폰 많이 잘 안 사죠. LG 핸드폰은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fiction이고요. 한국말로는 픽션입니다. 이 픽션 언제 들어봤냐면요, 우리 일단 가장 밑으로 한번 먼저 내려와 볼게요. fiction이랑 fact, 팩트랑 픽션에서 많이 봤어요. 팩트 뭐죠?
팩트는 우리 배웠어요. fact 하면 사실입니다. 네, 우리 저기 정치인들 보면은 이런 얘기 해요. 아니 거기 그거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픽션 말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팩트는 사실, 더한 거 없는 사실이고요. 픽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읽는 소설, 뭐 우리 어릴 때 읽었던 소설들,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들은 다 100% 픽션이죠.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한들 첨가적인 허구적인 요소가 있으면 픽션입니다. 그래서 픽션은요, 허구이자 소설을 픽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볼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무언가 가미한 픽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던 명량이라는 영화 있죠. 명량, 이순신 장군 나오는 거예요. 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충분히 고증을 완료한 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등장인물이라든지 대사 같은 것들은 픽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한국형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공상과학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막 미래에서 저기 우주로 가고 막 시간을 막 되돌리고 이런 거요. 그런 걸 우리가 흔히 SF 영화라고 하는데 이 SF 영화가 Science Fiction이에요. 사이언스 과학 허구. 그러니까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라고요. 공상 뭡니까? 머릿속으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공상이죠. 네, 그래서 이 공상이 바로 픽션이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픽션과 팩트 내지는 픽션과 논픽션이라고 쓰이거든요. 논픽션은 NON을 앞에 붙여서 아니라는 거예요. 픽션이 아니다, 사실이다 라는 거고요. 자, 픽션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fiction, fiction.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 뭐 글씨가 바글바글 합니다. 예. 옵션이라는 단어고요. 여러분 옵션 뭐 이건 다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저기 원룸에 들어가는데 아니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데 여기 풀 옵션이래요. 풀 옵션 뭡니까? F-U-L-L full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배부를 때 full, I'm full 나 가득 찼어 얘기하잖아요. full option 옵션이 가득 찬 상태예요. 그럼 옵션은 뭡니까? 예, 뭔가 거기서 옵션은 세탁기, 냉장고, 뭐 싱크대, 뭐 이런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이 옵션일 텐데 옵션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지는 선택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옵션 발음부터 먼저 따라해보면 한국말로 옵션이지만 외국 가서 옵션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영어로 해볼까요? option, option. 여기서 션 할 때는 해서 sh 발음 넣어주셔야 돼요. 옵 아니고 앞이에요. 앞. 우리 앞에 있다 할 때. 따라해볼까요? option, option. 그래서 그냥 option, option, option 하고요. 정말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기사 보겠습니다. 반자율 주행 옵션 쏟아지지만 점점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 때문에 자율주행이 아직 허용이 안 돼 있고 반자율주행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km로 세팅해 놓으면 이 차가 앞차랑 추돌하지 않고 100km의 속도로 계속해서 이 차선을 인식해서 고속도로에서 계속 달립니다. 핸들 위에 손만 올려놓으면 내가 핸들 조작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계속 가요. 내지는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계속 가는 옵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차선 바꾸는 것도 카메라로 이제 앞뒤 차들 다 스캔해가지고 탐지해가지고 차선도 옮기고 이런 반자율주행 옵션들이 쏟아지지만 완성도가 조금 낮기도 하다. 이런 기사인 거고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뭐 좋다고 하던데요. 또 그 밑에 보면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뭐예요? 네, 맞아요. 새로운 치료인데 반드시 필요한 거는 옵션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필수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병원 가면요. 이런 치료도 있고 저런 치료도 있고 이런 치료도 있어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옵션입니다. 아까 자동차 이야기 했지만 자동차에서도 자동차 사보신 분들은 옵션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타이어 크기는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위에 이거 썬루프라고 하잖아요. 위에 뚜껑 열리는 거. 뚜껑이 열리는 건 아니고 그냥 위에 창문이 열리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핸들은 어떻게 할지, 뭐 시트는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 옵션이라고 하죠. 그 밑에 보면요. 미국 주식시장 급등락의 배후에 옵션이 있답니다. 뭐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학교 가면 배우거든요. 이 옵션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권리를 내가 행사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옵션 거래를 합니다. 3달 후에 삼성전자 주식을 9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돈을 주고 사요. 근데 3달이 흘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예를 들면 11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90만 원 주고 여러분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사죠. 왜냐면 20만 원 이득이니까.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3달 후에 8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옵션을 행사하시겠습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80만 원짜리 90만 원 주고 사면 10만 원 손해니까. 그런 권리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미국이 정말 큽니다. 이런 옵션을 포함한 파생 상품들이라고 하는데 어렵나요? 뭐 어쨌든 그런 시장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주식 시장들이 막 올랐다 내렸다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밑에 보면 요새 이런 기사 많이 나와요. 어떤 회사 임직원들이 스톡 옵션으로 최소 몇 억을 벌어서 대박을 쳤다. 뭐 SK, 뭐 팜, 뭐 카카오 게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산 게 바로 스톡 옵션이에요. 스탁은 뭐냐면 주식이고요. 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하는 회사에 들어가면요.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자기사주라고 하나? 그 본인 회사의 상장은 안 돼 있는데 거래는 안 되지만 본인 회사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어치 우리 회사 주식을 샀고 어떤 사람은 안 샀습니다. 근데 회사가 점점 커서 상장을 했어요. 100만 원에 샀던 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탁 옵션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스탁 옵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옵션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아파트 필수 옵션은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아파트 들어갈 때도 요새 옵션 정합니다. 부엌은 이런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바닥은 이런 거요. 예, 그쵸? 선택사항 옵션이고요.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뭐 선택 가능한 옵션 많잖아? 제가 이런 말 써놨는데 야 고민하지 마. 너 능력 있으니까 이 회사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많잖아. 그죠? 선택사항이라는 거고요. 그건 그냥 한 가지 옵션으로 가져가. 이런 얘기도 해요. 뭐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누군가가 유튜브를 하고 있답니다.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그랬었죠.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나 유튜브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럼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야, 그 유튜브에만 목매지 말고 회사도 다니면서 유튜브 그거는 네가 예를 들면 회사에서 안 좋아졌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냥 한 가지 옵션, 선택지로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숨이 차죠?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습니까? 오늘따라 숨이 좀 찬 기분이고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요, text라는 단어고요. 텍스트고요. 모든 것, 글로 써있는 모든 걸 그냥 여러분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 문서, 원고, 교재, 문자 메시지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온라인 교육 텍스트북을 게시했답니다. 어떤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데 글로 텍스트북 하면 글이 써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텍스트북 하면 교과서라고도 이야기해요. 글이 써있는 책을 게시했고요. 민원 상담 텍스트 빅데이터로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요걸 개수를 잘 세하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는 질문들만 하더라. 빅데이터 그걸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치를 뽑아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통화 내용을 손쉽게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아마도 음성인식 기술이 있겠죠. 여러분 이거 가끔 그런 질문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이지쌤 다 좋은데 밑에 자막이 나와서 영 안 좋아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그거는 유튜브에도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요. 자막에서 언어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음성으로 제 이야기를 인식한 후에 그 인식한 것을 한글로 밑에다 달아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올리셨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한글로 정확하게 달린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지쌤 발음을 한번 테스트하고 싶다. 기계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을 하고 있는지 하면, 그렇죠. 네, 밑에 막 나와요. 지금 켜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 밑에 한글 글씨로 나오실 거고요.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요, 가장 아래 보면 문자, 그러니까 우리 문자 메시지 보낸다고 이야기할 때도 미국에서도 똑같이 그냥 text 내지는 text message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좀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세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손편지 쓰던 텍스트 세대에서 전화하고 라디오 듣던 voice 세대에서요. 이제 뭐 사진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싸이월드도 있었고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공유하는 포토 세대에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비디오, 영상으로 전환이 참 가속화되면서 됐고요. 이 보이스, 근데 제가 요새 그거 뭡니까? 종호의 사서함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계시죠? 종호의 사서함 꽤나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셨고 대부분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정호의 사서함 글 쓰는 재미에 이것도 어떨 땐 또 되게 재밌어요. 또 어떨 땐 약간 좀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지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보이스로 역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 voice, 목소리로 주는 감성이 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채팅창에 그 카카오톡에 남겨주시는 것들 보고 있어요. 오히려 목소리만 나오니까 더 집중이 되고 귀 기울이게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호의 사서함 가입할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혹시 듣고 계신 분들이 망설이는 분들께 저기 댓글 좀 남겨주세요. 고민할 여지가 없다.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가입을 하고 듣다가 영 별로야 하시면 그냥 환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해 주시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진짜요. 그 커피 한 잔 값인데 커피 한 잔보다 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민망하지만 진짜로 가치가 일주일만 해도 커피값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부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paradise예요. 한국말로 파라다이스고요.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 완전한 행복을 뜻합니다. 우리 길게 오랫동안 출장이나 여행 갔다 오면 여기 집이 짱이야. 집이 제일로 좋아. 집이 파라다이스야 등등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니면요. 파라다이스 정말 이런 곳은 있을까요? 이런 기사도 있었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파라다이스는 우리가 그냥 낙원, 지상 낙원과 같은 것을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냥 천국 내진 낙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제가 영어로 된 문장 갖고 왔어요. Paradise is where I am. 이건 아직 우리가 문법적으로 안 배웠지만 where는요 어디라는 뜻이고 이런 문장에서 그냥 장소를 나타냈어요. I am, 내가 있는 곳이 where I am 하면 내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paradise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생각 드세요? 정호의 사서함에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은 약간 마음먹기 달렸다? 우리가 보통 행복을 쫓기 위해서 저 재벌들은 정말 좋겠다. 저렇게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 숙이면 재벌들 참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 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정말 좋겠다. 자식도 잘 컸고 본인도 건강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은 사실 내 안에서 찾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할 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죠? 그런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파라다이스는 딴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지금 이곳. 나중에 죽고 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다라는 걸 뜻할 수도 있는 문장처럼 해석이 됩니다. 볼테르란 분이 이야기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랑 저랑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못 만났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여러분 지금 여기 공부하고 듣는 시간 동안 뭐 하고 계실래요? 뭔가 하고 있으셨겠죠. 근데 단연코 말하지만 이렇게 저랑 공부하는 시간보다 보람찬 시간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파라다이스, 영어로는 paradise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두 단어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delivery입니다. 영어로 delivery. 따라해볼까요? delivery 정도로 하시면 돼요. 따라해볼게요. delivery, delivery. delivery 해주시면 되고요. 이 delivery는요. 흔히 우리 배달에 쓰입니다. 제가 이 그 기사라고 음영 채워놓은데 마지막 줄에 Mac Delivery라고 써놨는데 Mac Delivery가 이 딜리버리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요새 이 Mac Delivery는 맥도날드의 배달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요새 배달 음식 참 많이 시켜 먹습니다. 저도 좀 많이 시켜 먹는데 그렇게 우리 물건 가지고 여기로 배달해 주는 걸 딜리버리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배달해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밑에 볼까요? 어떤 회사에서요. 북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했답니다. 뭐예요? 책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는요. 딜리버리 매출이 154% 증가했다고 그냥 써버립니다. 예, 요새 배달하는 회사들 완전 호황이죠. 그 오프라인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배달하는 배달 음식점, 뭐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처럼 배달해주는 업체들이 이마트 같은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다 잡아먹어 버렸죠. 저도 사실 이마트 안 간지 진짜 오래됐어요. 다 그냥 배달시킵니다. 네. 그 밑에 맥딜리버리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배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조금 더 발전하면 아이를 낳는 분만이나 출산도 delivery라고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요거 뭐 쓸 일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안에 있지만 뱃속에 있지만 이 아이를 안전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delivery 한다. 그리고 어떤 것을 전달하거나 발표하는 거 있죠. 전달력.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제 유튜브를 듣던 제 친구가 야, 너 되게 딕션이 좋았구나. 딕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음할 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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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강조할 때 강조를 해주는 것들이 똑바로 발음하는 것들이 바로 딕션입니다. 그거 말고 delivery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발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물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자신있게 여러분 제가 물을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빠밤 하면서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잘 못하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delivery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요, delivery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요, 내용이 알차고 또 뭔가 제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delivery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어때요? 그죠? delivery 어떤 걸 전달하는 전달력 역시도 제가 가진 생각, 제가 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배달해 주는 거죠. 자, delivery 이렇게 넓혀서 쓸 수도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luggage delivery service가 라는 게 있어요. luggage라고 하면 우리 짐이에요. 공항에서 짐 끌고 막 외국 여행 가서 왜냐면 예를 우리가 아침 7시에 도착하는 그런 비행기 많지. 6시. 한국에서 밤에 타서. 근데 그거 하루 종일 끌고 다니다가 3시 호텔에 체크인 할 때까지 끌고 다니기 힘듭니다. 근데 공항에서 바로 호텔로 딜리버리 해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저도 한번 이용해 본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해봤지? 뭐 그런 딜리버리 서비스가 요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딜리버리 해봤으니까 다음 장 넘어갈게요. 마지막 장은 쉽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쉬운 건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요 알파벳이 어렵습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네, 실루엣은요. 이거 사실 뭐 silhouette 이거 느낌만 봐도 영어 안 같죠. 이거 아마 뭐 불어지 않을까 싶은데 실루엣은 그냥 거묵 윤곽이나 외형입니다. 여러분 제 실루엣이 어떻습니까? 제가 실루엣이 어때요? 실루엣이 그 외형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그림자 있잖아요. 우리가 가로등 지나갈 때 제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림자의 내 실루엣이 어떻죠? 가로등 밑에 있으면 키가 작아 보이고 가로등이랑 점점 멀어지면 키가 점점 길어지는 실루엣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림자라든지 불빛에 비친 그림자를 우리가 통상 실루엣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을 때 나는 태 같은 것도 실루엣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냥 이렇게 얼굴부터 그려볼까요? 동그랗게 팔 한쪽, 다리 한쪽, 다리 한쪽, 팔 한쪽, 머리 한쪽. 요게 실루엣이에요. 뭐 어떤 친구가 신비로운 실루엣의 숨멋 했답니다. 젊은 친구들이 숨멋이란 것까지밖에 안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숨멋이 뭐냐면 너무 좋아서 숨이 멎어버린다 것 같다. 좋아하는 연예인들 많았어요. 나 숨멋 할 뻔했어. 숨이 멈출 뻔했다. 내지는 그 밑에 보면 실루엣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루엣 탁 저기 멀리서부터 보이는 사람이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저기 실루엣이 약간 실루엣이 우리 엄마 같은데? 그때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보이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할 거고 이 친절한 대학 기초 채널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요 강의 안 올라가죠. 고민입니다. 저도 이제 그래도 여러분 저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 화목 올리고 싶기는 한데 이렇게 지금 강의가 길잖아요. 절반으로 잘라서 5개씩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올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제는 고민을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아니면 정오의 사소함에 나왔던 뭐 일주일에 하나 정도 에피소드를 그냥 이렇게 올려서 좀 광고용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제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